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지 마오 27번째 시간입니다. 참 굿 위례 정옥식이었고 여러분과 같이 중등체육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7번째 시간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A형 10번 문제인데요. 해당하는 명칭을 모거는 실험에서 제시된 연습 방법에 근거하여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주차에는 연습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1번 방향 30회, 2번 방향 30회, 3번 방향 30회씩 총 90회 치기. 2주차에는 1, 2, 3번 방향에서 무작위로 날아오는 공 총 90회 치기.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무작위. 연습의 구성에 대한 운동학습 및 제어와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연습의 구성에 대한 항목을 보게 되면 연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뭐 구획 연습과 무선 연습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집중 연습과 분산 연습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리고 전습법과 분수법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 각각의 영역 어느 곳에서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구획 연습과 무선 연습의 개념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1번이 이제 구획을 나눴잖아요. 1번 방향, 2번 방향, 3번 방향. 구획이라는 게 나눈다는 의미잖아요. 구획이라는 게. 1번 이제 구획 연습이 되는 거고, 자, 2번 연습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무작위로 날아오는 총 90회치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선 연습이 되게 되는 거겠죠. 연습 방법은 1번이 구획 연습, 2번이 이제 무선 연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2번에 해당하는 연습 방법이 파지와 전이의 효과적임을 설명하는 용어를 바티그의 주장에 근거하여 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바티그라는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연습 수행과는 달리 이 교과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바티그는 연습 수행과는 달리 운동 수행의 파지와 전이에 있어서는 맥락 간섭이 높은 상황에서 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맥락 간섭 효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운동 기술을 연습할 때는 다양한 요소 간의 간섭 현상이 발생하는데 베티그는 이를 맥락 간섭 효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맥락 간섭이란 학습하여야 하는 자료와 학습 시간 중간에 개입된 사건이나 경험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때문에 학습이나 기억에 방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맥락 간섭은 운동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맥락 간섭이 낮은 상황에서 운동 수행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티그는 운동 수행과는 달리 운동 수행의 파지와 전이에 있어서는 맥락 간섭이 높은 상황에서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방법의 파지와 전이 효과적임은 운동 수행의 파지와 전이에 있어서는 맥락 간섭 효과라는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맥락 간섭이 높은 상황에서 혹은 맥락 간섭 효과가 높은 상황에서 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문제는 칙센트 미아이 몰입 모형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물은 건데요. 우리가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 모형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밑에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초기 칙센트 미아이 몰입 모형은 기술 수준과 도전 수준이 일치하면은 그 플로어상 일치하는 플로어에서 이제 몰입이 발생한다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선형 모형이었습니다. 선형 모형이었고 낮은 수준에서도 기술 수준과 도전 수준이 일치하면 이렇게 몰입이 계속 발생하는 이런 선형 모형이었는데 차후에 칙센트 미아이는 이 몰입 모형을 수정하게 되죠. 그래서 기술 수준과 도전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 때 몰입이 발생한다고 봤던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기술 수준과 도전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일치할 때 몰입이 발생하고요. 기술 수준도 낮고 도전 수준도 낮게 되면 무관심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기술 수준은 높은데 도전 수준이 낮게 되면 지루함, 기술 수준이 낮고 도전 수준이 높게 되면 불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도 있거든요. 요 사이사이에 걱정, 불안, 각성, 통제, 이완감, 지루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가장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좌표평면상에서 네 가지로 나누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몰입과 그 반대 영역의 모관심, 그리고 불안, 지루함으로 나누면 되고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왜 이 칙센트 미아의 몰입 모형이 계속 시험에 나올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 학습 현장에서 어떤 해당 학생이 과제에 집중하고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사가 기술 수준과 도전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술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은 건 아닌지, 도전 수준이 너무 높거나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을 함으로써 기술 수준과 도전 수준을 높은 영역에서 일치시켜 줌으로 인해서 학생에게 몰입 경험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가 계속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22학년도 B형 4번 문제인데요.
아래 지문의 체계적 관찰 기법의 명칭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찰 기법을 선정한 걸 보게 되면 개념을 설명해 놨는데요. 규칙적인 시간 간격에 따라 전체 학생을 짧은 시간 동안 관찰하여 특정 행동 범주에 참여한 학생의 수를 기록하는 무엇을 활용해 3분마다 10초씩 전체 학생 중 수업 방해 행동을 한 학생의 수를 기록하고자 함. 이거 과거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체계적 관찰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일화 기록법, 목견적 관찰법, 뭐 직관적 관찰법, 체크리스트 이런 이제 전통적인 관찰법이 있고요. 이런 전통적인 관찰법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방법이 들어간 게 체계적 관찰법인데, 체계적 관찰법은 사건 기록법, 지속시간 기록법, 동관 기록법, 시간 표시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건 기록법이 나왔어요. 사건 기록법의 개념을 물었고, 이 명칭을 물었고요. 사건 기록법의 개념을 서술하게 했어요. 물론 거기서는 이제 개념을 서술하라는 것을 직접 개념을 서술하라고 묻지 않았고, 이 사건 기록법을 어떻게, 결과 행동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었거든요. 결국 이제 사건 기록법에 그 개념을 서술하라는 의미죠. 어떤 개별 사건, 개별 사건의 발생 횟수를 누가 기록하는 방법, 이렇게 적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 여기서 지금 지문에서 적고 있는 방법은 시간표지법을 의미합니다. 시간표지법의 개념이 규칙적인 시간 간격에 따라 전체 학생을 짧은 시간 동안 관찰하여 특정 행동 범죄에 참여한 학생의 수를 기록하는, 여기까지가 시간표지법의 개념이 되겠죠. 꼭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것을 뭐 집단적 시간표지법, 뭐 집단적 순간 시간표지법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조금 이제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는 두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시간표지법의 명칭, 개념을 한번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나아가서 지속시간 기록법과 동관기록법에 대한 명칭과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 제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지속시간 기록법은 특정 행동이 지속되는 시간을 기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수업이 시작하고 예를 들어 교사의 설명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명이 끝나고 학생의 이독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학생이 뭐 수업 참여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면 지속시간 기록법이 되는 거고요. 동간 기록법은 짧은 동간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갖고 그 동간에서 예를 들면 그 동간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수업의 설명 시간 표시를 하고, 아니면 학생 참여 시간, 아니면 뭐 이동 시간, 나중에 이 동간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이 그 시간을, 교수 시간을, 그리고 학습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동가기록법이 합니다. 명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개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를 설명하면서 군인의 예방적 수업 운영 전략을 쓰는 거고요. 과제를 설명하면서 수업 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시선이나 손짓 등을 이용해 제지함. 라는 것이 군인의 수업 운영 전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도 중요하고 뭐랄까요,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예, 뭐 몇 가지 있잖아요. 로젠샤인과 프러스트, 그다음에 쿠닌의 예방적 수업 운영 전략, 쿠닌의 어떤 그 수업 운영의 미숙함, 동학탈중 과세,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상동 여유 집합 우리가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찾는 거죠. 요거 이제 동시 처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동시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 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시선이나 손짓 등을 이용해 제지함. 요게 이제 시선이나 손짓 등을 이용해 제지함. 요게 약간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함정이 되는 거예요. 이 쿠닌 말고 다른 학자가 있거든요. 다른 학자의 시선이나 손짓 등을 이용해서 뭐 신호 간섭, 접근 통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함정으로 넣는 건데, 우리가 쿠닌을 정확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동시 처리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임아웃과 보상 손실을 행동 수정의 수반성을 시넨탑의 주장에 근거하여 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세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타임아웃이 뭔지, 보상 손실이 뭔지, 행동 수정 계획의 수반성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행동 수정 계획의 수반성이라 하면은 원인과 결과로서 학생에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학생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학생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행동 수정 계획의 수반성이라고 의미하고요.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일단 수업 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을 일정 시간 동안 수업에서 배제하는 걸 의미하죠. 근데 요즘은 이런 어떤 그 학교 현장에서 이것은 아마 사용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건 좀 약간 이제 시험에는 나왔네요. 여튼 수업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뭐 완전히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튼 같은 교실 공간 내에서 혹은 뭐 강당이라든가 일정한 수업 공간 내에서 잠깐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야 분리를 시켜야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을 이제 그 제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고 보상 손실은 학생에게 혜택이 되는 것을 빼앗는 겁니다. 보상 손실. 학생이 혜택이 되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지금 이 지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자, 욕을 하며 학생을 방해하고 용기구를 정리하지 않고 방해 행동을 계속해서 벌점이 쌓여 있는데 이 학생이 2주에 있을 농구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함. 그러니까 이런 보상 손실을 통해서 이 학생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A 학생 네가 만약에 욕을 계속하고 학습을 방해하고 용구교를 정리하지 않는 행동이 뭐 3회 이상 계속 반복된다면 너를 2주에 있는 농구 대회에 대표 선수로 데리고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보상 손실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학생은 자신이 긍정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스포츠 클럽 대회, 농구 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뺏는 것을 싫어서 이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타임아웃과 보상 손실의 개념을 특히 보상 손실은 이 말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2학년도 B형 9번 문제 있고요. 엘리엇과 맥그리거의 성취목표 이원 분류법에 근거하여 아래 내용을 쓸 것. 훈련할 때는 저희 이전 기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목표를 세웠고 대회를 앞두고는 다른 선수들보다 잘해서 우승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엘리엇과 맥그리거는 성취 목표에 대해서 이원 분류법을 적용했거든요. 이게 접근과 회피 차원 그리고 숙달과 수행 목표 차원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개니까 4개의 목표가 나오는 거죠. 숙달은 자기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달 접근 목표, 수행은 타인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수행 접근 목표, 숙달 회피 목표, 수행 회피 목표인데 위 1번 문제 같은 것이 이제 보게 되면 저 이전 기록보다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자기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니까 숙달 접근 목표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문제가 다른 선수들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해서 우승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수행 접근 목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과 관련해서는 유능감의 정의와 유능감의 여기 유인간이라고 하는 유인가입니다. 유인가. 유능감의 유인가.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나누게 되는 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기준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차후에는 유능감의 정의와 유능감의 유인가라는 항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능감 접근인지, 무능감 회피인지, 여기가 숙달, 수행, 요 기준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는데요. 스트레스 관리, 이 부분은 스포츠 심리학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정서와 스트레스 관리 챕터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훈련이 단계적 빈 곳의 명칭을 쓰고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앞서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SIT, 스트레스 접종 훈련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 스트레스 접종 훈련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온 문제가 스트레스 관리 훈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스트레스 접종 훈련이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 훈련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당시에 스트레스 관리 훈련의 단계를 쓰고 이 단계의 개념을 적으라고 했어요. 이 스트레스 관리 훈련의 단계는 처치점 평가, 처치 근거 설명, 기술 습득, 기술 리허설, 훈련을 평가로 나눠지고요. 처치점 평가는 선수 개인의 스트레스 유발 상황과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걸 의미하고요. 처치 근거의 설명은 훈련에 대한 이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 기술 습득은 인지적 객관과 이완에 습득하여 통합적 대처 기술을 학습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긴 해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속 이제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인지적 기법과 이완 기법을 습득하여 통합적 대처 기술을 합숙한다. 이게 이제 문장으로서는 굉장히 학술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여기가 나왔어요. 기술 리허설이 나왔고요. 이것의 명칭을 쓰는 게 나왔고 이 기술 리허설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습득한 대처 기술을 활용하여 각성을 낮추는 연습을 한다. 이 과정은 체계적 둔감과 유사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술 리허설이
SIT, 스트레스 접종 훈련의 적용 단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향후 시험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훈련의 어떤 단계가 스트레스 적용 단계와 유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접종 훈련의 적용 단계 스트레스 관리 훈련의 기술 리허설과 유사한 스트레스 접종 훈련의 적용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관리 훈련의 기술 리허설과 스트레스 접종 훈련의 적용 단계와 유사한 체계적 둔감화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훈련 평가라고 해서 여러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섞어 놓을 수도 있어요. 1, 2, 3, 4, 5로 섞어 놓고 이것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찾으실 수 있거든요.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제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 수업 실현, 그다음 실기 팁, 그리고 뭐 교육학 논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윌의 전국체육이었습니다.